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장도 뭐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흘러가지는 않았고 잠시 살펴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빠지고 S&P도 좀 내렸습니다.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그런 느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좀 흐립니다. 또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흐리니까 괜히 마음까지도 흐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좀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네요. 대형 은행주들의 그 실적이 증가됐지만은 뉴욕 증시에서는 그 3대 지수, 이 3대 지수가 전일 큰 폭의 그 상승의 그 피로감을 느낀 것 아니냐, 피로감. 이 피로감을 느낀 탓 때문인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다. 약세.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가지고, 다소 이제 숨고르게 들은 것 같아요. 숨고르기. 이 숨고르기에 그런 낯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빠졌죠. 지수는 빠졌지만은, 미국의 최대 금융사죠. JP 모건. 이 JP 모건 체이스가, 지방은행의 파산 위기 속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올리면서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을 합니다.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을 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Winner takes it all. Winner takes it all.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하여튼 가장 미국다운 결과가 재현이 됐어요. JP 모건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제이미 그 다이먼 회장을 웃게 한 결과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42% 정도 떨어졌죠. 33,886.47. 나스닥도 42.81포인트 내려서 12,123.47. S&P 8.58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4,137.64에 마감을 했어요. 장 초반에 그 기세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분위기였는데, 이 JP 모건 체이스가 1분기에 주당 4.32달러인가요? 이 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예상치죠. 3.41달러를 크게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지방은행들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계좌에서 빠진 자금이 JP 모건 등 이 대형은행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JP 모건은 이날 7% 이상 급등을 했네. 급등을 했고 뛰어 올랐고, 시티그룹, 블랙록도 각각 4%, 3%대 상승을 했어요. 업종 전체의 상승세를 주도를 한 거지. 하지만 그 탑티어를 제외한 이들은 소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외되는 분위기였고, 웰스파고도 이익 증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장중에 2% 남짓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합니다. 의료보험 금융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지수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예상치 0.4%를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전해지다 보니까 반전을 했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 5개월간 4번이나 전월비 감소치를 나타내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됐다. 경기 둔화 본격화됐다는 그런 확신을 투자자들이 가지게 된 거지. 전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지수, 이 생산자 지수마저 2에서 3년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인플레이가 잡히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증시가 이제 타올랐는데, 하지만 하루 만에 투자자들은 인플레 사냥이 곧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는 뭔가 흥분을 가라앉는 모습이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의 그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사람이 그래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사실 하락폭은 가스 가격이 낮아진 때문이다. 가스 가격. 가스 가격이 낮아진 것 때문이다. 이 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했는데 이는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이에 더 문제인 건 뭐냐? 그런 물가가 완고하게 높았고 연방준비제도를 자극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시티그룹의 CEO도 그래요. 1분기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여행과 엔터테인먼트는 3월에도 계속 성장했지만은 이 필수품은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지출은 거의 모두 하락을 했고요. 3월에 지방은행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올해 후반에 가벼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연준 FOMC 의사록에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연준 총재가 최신 경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FED의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하지만 이어서 생산자 물가가 큰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나고요. 소매 판매에서 이러한 마이너스를 볼 때 단기 뉴스에 과잉 반응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오늘 특징주 보니까 보잉이 차세대 주력기 737 맥스 인도 지원 우려에 6% 이상 주가가 빠져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목을 끌었고 보잉은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비표준 제조 공정이 737 맥스 후미 동체에 있는 두 개의 피팅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이 주문한 737 맥스의 인도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면서 보잉 주가를 흔들어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도 한 14% 이상 하락을 했고 웰스파고는 은행주 가운데 이익이 늘었지만은 이날 주가가 빠지면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지난해 90센트하고 1분기 추정치인 1.13달러보다 높은 1.2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은행은 같은 기간에 대손 충당금을 12억 달러나 늘렸다고 밝혔고 위기를 대비한 것이지만 예금 인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지. 건강보험을 파는 유나이티드 헬스도 1분기에 919억 3천만 달러, 3천 달러의 매출하고 6.26달러의 주당 조정 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예상치를 뛰어넘네요. 근데 주가는 3% 정도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좀 빠졌어요. 한 0.15% 정도 빠졌고 다른 종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올랐어요. 한 1% 정도.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1% 정도 올랐고 AMD는 0.3% 빠졌네요. 브로드컴 0.7, 마이크론 0.59%또 빠졌습니다. 인텔도 0.75% 빠지고 어플라이드 0.5, 퀄컴 0.8,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07% 빠졌는데 TSMC는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0.17% 정도. 그리고 램 리서치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은 끝났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